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7일 놓치마 뉴스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이야기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합병을 했죠. 그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4개 주가. 자, 그게 어디냐면 러시아 영토와 접해 있는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자포리주. 여기 자포리 원전도 막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헤르손주, 그다음에 크림반도. 자, 기존의 색깔을 보시면 2월 24일 침공의 그 구실이 이제 그 뭐였냐면 이거였죠. Special Military Operation,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군사 작전에 의해서 러시아 스피킹 파퓰레이션을 보호한다는 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기존의 이 지역이 러시아의 연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 많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실로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 군사 작전을. 그런데 침입하고 나서 이제 이 네 개를 이제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방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여기를 지금 탈환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밀리고 있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지금 동원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원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왜? 특별 군사 작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깨진 거죠, 지금. 특별 군사 작전이. 사실 히틀러를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 역사를 보시면 러시아의 가장 큰 독재자가 누굽니까? 히틀러를 이용해서 200만 명을 숙청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스탈린이었죠, 스탈린. 그러니까 스탈린이 200만이라는 사람을 숙청하게 된 것에 대한 구실이 뭐였냐면 지금의 이제 KGB의 전신, 그런 비밀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독일 히틀러를 탄압하는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북한의 그런 공산당을 뭐 주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반공 정책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공산당을 다 숙청했듯이 여기도 히틀러, 독일만 쓰면 너 독일만 썼네? 히틀러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구실로. 그래서 200만 명을 숙청했단 말이에요. 스탈린이.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특별 군사작전이 뭐냐면 이 지역을 지금 나치가 있다. 이게 나치, 즉 히틀러의 그런 일당들이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 말을 하는 백성들을 지금 탄압하니까 우리가 여기를 지금 진압을 하러 들어간다. 마치 아까 말했던 스탈린이 히틀러를 이용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역사를 알면 재밌죠. 그와 똑같이 지금 푸틴이 이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9월 20일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이 이렇게 색깔이 지금 원래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서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이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4개 주에서 이 합병 주민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87에서 99%라는 압도적인 창성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루안스크에 있는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루칸스 공화국의 수장인 레오니트 파세치니크가 이 지역의 러시아 연방 편입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합병을 이제 우리는 했다. 러시아 영토가 됐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투표가 찬성이 공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이제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겠다는 의견이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공화국을 세운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에서 각각 99%, 200만 표, 그다음에 163만 표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새롭게 침입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창성률은 각각 93%와 87%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 이 땅의 영토가요, 쉽게 말하면 포르투갈 전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약 9만 킬로미터. 남한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영토를 러시아가 지금 병합했다. 이게 지금 핵심 사항이에요. 자, 그럼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어떤 상황이 됐는가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occupied territory, 지금 점령 지역에서의 이런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don't want to be part of Russia, 러시아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찬성률이 뭐 90%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쉐임이란 말 쓰는 거죠. 쉐임 레퍼런덤, 가짜 투표, 사기 투표를 했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So Russia tried to annex part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그 part 일부를 지금 annex, 병합하려고 하고 있다. annex, 강제 합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ollowing sham referendum, 이 그 투표는 국민 투표는 organized by, 누가 조직했어? 크렘린, 러시아의 정부죠. 정치부. 그다음에 이제 held in occupied Ukraine. 그래서 점령된 이 우크라이나에서 held가 되었다. 자, hold란 말은 원래 잡다란 뜻인데 개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편입니다. 국민 투표를 개최하다, 실시하다. hold a referendum, 덩어리편 외우시면 되겠네요. hold a referendum. 그래서 수동태가 돼가지고 지금 held가 된 거예요. 그래서 hold referendum인데 referendum이 앞으로 나가면서 수동태 되면서 referendum held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개최 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이제 쉐임이라는 거죠. 가짜였다는 거예요. 러시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러시아 행정부는 in four region, 이 네 개 지역에서 in southern and eastern Ukraine 지역에서 클레임돼 뭐라고 주장하냐면 resident had voted. 그래서 거주민들이 투표했지 않냐. 9월 23일에서 27일 날 join 러시아, 러시아에 join 그 참여하는, 가담하는 투표를 했다라고 이제 클레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자, Ukraine and its western ally. 자, 동맹국들을 뭐라고 한다? ally라고 하죠. ally. 자, 우크라이나과 서방 동맹국들은 말하기를 the vote, 이 투표가 illegal, 불법이었으며 would not be recognized,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규탄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 보니까요, 레퍼런덤이란 말이 이제 국민 투표란 뜻이고요. 52%가 지금 애퍼세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 즉 무반응이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는 뭐 20, 30%는 실제 러시아로 이제 병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90%라고 발표하니까 쉐임, 아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기사는요, 큐번. 자, 쿠바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어떤 투표였냐면 marriage equality, 결혼 평등을 위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쿠바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취했네요. 아시다시피 쿠바는 그 카스트로, 그러니까 공산 정권인데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결혼의 어떤 이퀄러티, 평등을 지향했다는 것이 굉장히 급진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쿠바는 어프루브, 승인했다는 거죠. On expansive family law, expansive, 광범위한 어떤 가족법을 통과를 이제 승인했는데 9월 26일 날 이 법안은 allow, 허락했습니다. same sex couple, 즉 동성애도 매리 결혼하고요. adopt children, 그 애들을 이제 adopt, 입양하는 것도 허락하는 그런 법이었다고 그래요. 동성애를 결혼을 허락했다. 대단한 파격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공산권 정권이었잖아요. About 2/3 of the population. 그래서 그 인구의 대략 2/3니까 3분의 2가 voted, 투표를 해가지고 in favor of 하면 덩어리표현이죠. 찬성했다는 거예요. in favor of. the measure, 이 조치에 찬성을 했고요. 컴마 which, 이 조치는 faced, 직면했습니다. fierce opposition. 그러다 보니까 fierce opposition,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어요. From the country growing evangelical movement. 이 나라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복음주, evangelical, 그러니까 기독교 그런 움직임으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또는 다른 conservative cuban, 다른 보수적인 쿠바 사람들로부터 지금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쿠바는 누구 식민지 당했냐면 스페인이잖아요. 그럼 스페인은 종교가 뭐예요?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낙태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동성애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보수적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천주교의 어떤 입장에서 이걸 지금 반대를 하는 이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ountry vote to legalize, 합법화했다는 거죠. same-sex marriage를. 그러나 일단 3분의 2가 찬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통과가 됐다. 이런 기사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자, 쿠바에서 동성결혼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민 3분의 2, 67%가 찬성했다. 자, 카톨릭 교회 반대가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쿠바라는 것이 이제 보면 동성혼 합법화는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 시절에, 카스트로 시절에는 동성애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넣고 탄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공산당이 이런 진보적 색채를 과시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시민들이 정치 경제적 불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컸잖아요. 이것을 지금 무마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그 다음에 전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의 딸이 지금 마리엘 카스트로인데 이분이 국가 성교육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 국가들,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런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변국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상혁명 이후에도 쿠바가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존중해주는 정책을 취했다는 거고, 그 결과 쿠바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산권 일당 독재 국가가 중에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한 매우 드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브리티시 파운드가 플런지, 곤두박질 쳤다는 거죠. 플런지, 곤두박질 치다. 어디까지? 레코드로 최하까지. 아시다시피 영국이란 나라는 파운드가 그 유로나 달러보다 더 셌었어요. 예를 들면 영국에 몇 번 가봤지만, 2번 가봤지만 한 1파운드가 한 1,8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로는 한 1,300원, 달러는 한 1,000원 정도?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파운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거의 준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화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융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영국에 영어를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유학생들이. 그러면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쯤 되면, 예를 들면 1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월 달쯤에 되면 파운드가 굉장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운드를 올림으로써 유학생들이 송금을 해야 되잖아, 등록금을. 그때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1년 동안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 유학생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송금할 때 파운드를 올려. 그럼 그 차액으로 1년 동안 먹고 산다, 금융권에 영국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파운드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레코드로, 아주 기록적으로 낮은 걸로. 거의 1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브리티시 파운드가 아까 플런지란 말 썼는데 플러밋이란 말도 똑같이 곤두박질 쳤다라는 동의어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To a record low of 1.03 달러. 그러니까 1.03달러까지. 아까 1,800원인데 거의 500원 정도가 빠진 거예요. 이것은 raise concern, 그래서 염려를 지금 raise, 붙이겠다는 거죠. 뭐에 대한 염려? stability, 안정성, 뭐에? national economy. 그러면 영국 경제의 이런 불안전성을 이제 붙이겠다는 거죠. The plunge follow on announcement. 그래서 그 plunge, 이런 폭락은 follow, 뭘 이제 따라왔냐면 announcement, 어떤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은 뭐였냐면 내디야. The UK would impose the biggest tax cut. 그렇죠. 영국이 지금 부과했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tax cut, 세금을 감면하는 걸 부과했다는 거죠. In 15 years, 이 50년 만에. 이것은 in an effort, 어떤 노력의 일환이었어? 블런트, 뭉개는 거죠. The impact of inflation.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하고 있는데 영국도 거의 인플레이션율이 10% 정도까지,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거의 충격을 블런트, 무마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총리가 지금 트러스트인데 말이 트러스트죠. 신뢰해라. 근데 오히려 신뢰를 까먹는 그런 역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정책이. 이분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대처를 따라하는, 그러니까 대처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대처가 그 당시에 감세 정책과 정부 재정 지출을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감세는 맞아, 따라서 했어. 근데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늘렸냐면 2027년까지 70조의 세금을 감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동결하기 위해서 가정과 기업에 보조금을 240조 정도를 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더 푼다는 얘기야. 지금 전체가 지금 미국 연준 어떤 흐름이 금리가 상승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때 돈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지금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허리띠를 조르고 있는 상황인데, 즉 긴축이 답인데 영국만 시대 흐름에 반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거죠. 어떻게?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막 주고 세금을 감세를 하고.
그럼 세금을 감세하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채를 또 발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중으로 힘들게 됐다는 거죠. 왜? 영국이 지금 부채가 엄청 상승했거든요. 재정 적자가 폭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막 썼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불난 데다가 불 덧붙인 거죠. 세금을 감세해서 돈도 안 들어와.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더 풀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못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국의 그런 금융시장에 응징을 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영국이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처 때는 제조업을 죽이고 금융업을 팍 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 즉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유럽연합에서 지금 탈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그 런던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금융회사들이 본사가 많은데 이 본사들이 다 어디로 이사 갔다?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금융이 어떠 보면 쪼그라드는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컨트롤을 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위 1% 부자 감세만 지금 철회를 했는데 이것은 이 돈은 한 4% 정도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계속 성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돈을 좀 풀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어떤 대처를 따라하기는 했는데 재정 지출을 오히려 늘리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역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지금 완화시키고 라이징 에너지 프라이시스 솟구쳐 오르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블런트 무마시키기 위해서 50년 만에 지금 가장 빅스트 텍스 컷을 부과했다는 거. 요것을 선언한 뒤에 이런 플런지 그 파운드가 지금 폭락했다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미국 연준이 금리 상승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달러가 고공행진을 이제 하는 것이죠. 돈줄을 막 막으니까. 그래서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 폭락했다는 그 기사와 함께 그 배경 뒤의 이야기. 트러스트라는 외무부 장관 출신이죠. 이분이 지금 대처 따라하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지금 영국이 지금 IMF, 제2의 IMF 사태까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놓치마 뉴스 두 번째 시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